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물어보는 시간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고요. 조선주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분 모셨는데요. 궁금하시죠?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 뭔지부터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조선주들 수주 잔고는 꽤 괜찮다고 하는데 요즘 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조선주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투자에 나서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들의 M&A 소식인데요. 공정위에서 현재 심사 중인 M&A 가운데 가장 핫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랑 대우조선의 맞습니다. 네. 네. 조선에 계시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8개 국가에서 이미 승인이 났는데 2곳만 남아있어요.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유럽은 다음 달 중순에 승인 결과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좀 발목을 잡는 건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 오늘 나온 뉴스상으로는 한국에서의 발표가 가장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그 발표 시기가 6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과 합병을 하려고 했을 때 사실 가장 허들이 되었었던 사례가 이제 EU의 판결이었었는데 EU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4월 중으로 발표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부분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부분은 EU가 끝나게 되면 한국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의견을 내고 4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겠구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 2달 정도 이제 시각을 뒤로 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연기가 되면은 뭐 시장 내에서 미쳐지는 영향이나 기업들 사이에서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단순히 재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제3자 지정 방식, 유상증자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유상증자 자금이 이제 늦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한창 이제 만드는 배들을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운전자본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건 사실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또 글로벌 해운사들 현황도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해운사들의 전망, 흐름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좀 바탕을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해운업종을 그냥 보실 때는 단 하나를 딱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그 선종의 운임이 얼마나 잘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만 하나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해운이 좀 침체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분야는 소비재를 주로 나르는 이제 컨테이너 쪽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으로는 이제 HMM 같은 회사가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은 2022년 1월 7일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임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기사 봤는데 한 5천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5분의 1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900대 수준인 상황이고요. 나머지 다른 선종들의 운임은 사실 올해 지금 시황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기름을 나르는 오일 탱커 운임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른 화물, 저희가 뭐 석탄, 곡물 이런 거를 나르는 벌크 화물도 바닥 대비해서 지금 한 3배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뭐 LPG 그리고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에서 많이 한 10배 가까이 오른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해운이 종합 운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불황은 아니고 지금 바닥에서 많이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언제쯤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컨테이너 쪽은 저희가 그게 또 해운의 가장 핵심이라고 앞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비재랑 관련된 저희가 이제 경기에 민감한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시장은 전기선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규모의 경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처럼 되게 치킨 게임을 감행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업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21년부터 많은 돈을 벌어서 이 해당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많은 선박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정도까지는 이제 공급자들 입장에서의 그런 경쟁이 좀 과도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회복을 좀 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해운 업황을 본다면은 그래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큰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조선사 이야기도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수주 잔고가 긍정적이라는 기사가 참 많이 뜨더라고요. 네네. 뭐 조선주 엔터 이것만 하더라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수주 잔고가 굉장히 조선에서는 중요한데 주가는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도 보여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보시는지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조선을 보실 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수주이고 나머지는 그 수주를 잘 받았으니까 이 수주를 가지고 실적을 얼마나 잘 내느냐인데요. 저희가 22년은 생각해 보면 매 분기 수주는 잘 받았는데 실적을 잘 낸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시장에 좀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시점으로 따져보자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번에 나오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같은 경우도 사실 22년부터 최근까지 글로벌 수주는 월별로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만 수주를 잘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올해도 지금 목표치 대비 벌써 한 3분의 1 정도를 다 달성을 한 상황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한국만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선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확신을 줄 만한 수주가 좀 더 나와줘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수주와 수주로 인해서 이어지는 실적 중요하다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왜 연결되지 않는지도 궁금해요. 수주 잔고 많으면 실적도 왠지 좋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사실 전 좀 있었거든요. 저희가 시차가 좀 긴 그런 산업이고요. 21년에 저희가 수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로 인식이 되어야 저희가 실적으로 잘 잡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차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다리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래도 뭐 올해 말부터는 눈에 띄는 실적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할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LNG 운반선 대량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기사 통해 확인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만 최근 수주도 더 많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긍정적이지만 좀 경쟁이 어느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은 그냥 단순히 저희가 만드는 배의 양으로 치면 지금도 그냥 글로벌 1등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비싼 배를 잘 만드는 국가로서 이제 질적인 1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더 이익이지 않습니까?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들었을 때 이익이 많이 나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21년, 22년까지는 어쨌든 한국의 업체들에게 유리한 선박이 많이 발주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 수혜가 분명히 실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야드들이 이렇게 나는 이게 주특기야라고 얘기하는 그 선종이 조금은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런 주특기 선종은 일본이랑 좀 많이 겹치는 편인데요. 일본이 그 조선시장에서 거의 나가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1, 2등을 다투는 위치에 올라올 때 무혈 입성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은 그냥 그 2대 강자의 국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약간 동반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아마 잘 되면 한국도 수주를 할 때 저가 경쟁을 좀 덜 해도 되고 앞으로 이제 서로의 주특기에 해당하는 선종을 좀 만들면서 같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압박을 느낄 만한 영역보다는 오히려 각자의 길에 잘 가면은 되겠다라고 생각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부분은 조선소에서 인력난도 굉장히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어제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의 개선 여부도 중요하지 할 것 같아요. 정부도 뭐 가만히 있지 않고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회복의 기미 좀 보입니까? 저희가 2010년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인력이 거의 계속 줄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토막이 났죠.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인데 21년에 많은 수주를 해서 제가 아까 23년 하반기 정도부터 많은 물량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육성을 한 인력은 오늘 당장 투입돼야 되는 게 아니라 23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가서 내년에 많은 수량의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완성도 있게 이제 인력이 계속 쌓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데려오려고 하고 뭐 자체적인 육성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24년에 제대로 매출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려 섞인 목소리는 아마 계속 나올 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전 대비해서는 조금씩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올해 이제 인력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목표치를 연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1%밖에 아직 못 채웠다 이런 보도가 돌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로 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실적도 역시 앞서서 살짝 언급해 주셨다시피 네. 좀 개선의 여지가 더 많다라고 흘려주셨는데 이것도 좀 짚어주실까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가질 수 있을지 또 어떤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요? 올해 이제 4월 말이 되면 1분기 잠정 실적을 차례차례 발표를 네. 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선박의 가격이 대형선이 더 먼저 올랐기 때문에 대형선을 비싼 가격에 많이 받은 업체가 당연히 턴어라운드가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사모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현대중공업 이런 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조금 일찍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이제 오늘 또 수주 소식을 들려준 현대미포조선 같은 이제 중형선을 주로 만드는 업체들은 아무리 늦어도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이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저희가 작년 4분기까지 네. 인건비에 해당하는 충당금, 뭐 재료비에 해당하는 충당금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계속 비용을 실현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 그때와 같은 정도의 실적으로 안 나오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을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저희가 탑픽을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엄경화 의원님 생각하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는 조선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저평가돼서 좀 그 수주 잔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업체가 제일 낫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조선해양을 추천을 한국조선해양. 해드리고 있고요. 네. 조선주 이번에 투자하실 때는 꼭 기자재 업체도 하나 가져가시는 걸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 선박에 있어서 가장 필수 기자재로 꼽을 수 있는 엔진사에 해당하는 HSD 엔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SD 엔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재를 꼭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셔서 또 왜 봐야 돼요? 라고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도 구조조정을 많이 당했지만 네. 기자재 업체들이 훨씬 더 구조조정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업체 수가 실질적으로 사라진다거나 막 이런 시기였었는데 이제 24년에 제가 많은 수량의 배를 만들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배를 옛날보다 더 많이 만들게 되면 기자재는 그 이전에 더 먼저 납품이 돼야 되고 저희가 선박의 가격도 계속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기자재 제품의 가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업체들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속도보다 아마 기자재 업체들이 더 빨리 보이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선박 저런 선박에 특정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기자재를 꼽으라고 하면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네. 필요한 엔진에 해당하는 게 이 HSD 엔진이 만드는 엔진과 현대중공업의 엔진사업부에서 만드는 그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업체들 중에 저희가 개별 주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지금에서는 HSD 엔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기자재가 일단 먼저 움직인다라는 점 좀 저는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안에서도 좀 앞으로 나가게 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개발하는 HSD 엔진 최선호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투자에 있어서 저희가 탑픽까지 알아봤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것만은 조선주 투자할 때 유의했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이런 게 있다면 꼽아주세요. 저희가 산업적으로 지금 이제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로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뭔가 구조조정이 이제 중간에 어그러지거나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늦었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제일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실적이 제대로 계획한 대로 잘 나오는지 이제 그 부분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실적 잘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네요. 저희가 몇 년 동안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좋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수치상으로 또 내린 결론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기대감만 갖는 게 아니고 또 뭐 본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염두해서 올해는 확인의 해로.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선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시간 뭐 40분가량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방향에 큰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마켓인싸 한 주 동안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또 재정비해서 더 탄탄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